네, 탄핵부터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지금 이제 국회 표정을 살펴봤고요. 네. 대통령실 상황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연결이 되면 우리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사실상 탄핵 선회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후 대통령이 긴급 독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선 뭐 전국 수습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을 지금까지 강변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 뭐 나라 걱정, 경제 안보 뭐 이런 등등을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지금 문제는 당에서 지금 어제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주장하던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 입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탄핵 표결로 갈 경우에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대통령의 지금 뭐 만약에 탄핵이라든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취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임기 단축하는 거하고 탄핵하고 하야하고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탄핵, 하야. 나라의 국격과 지금 국민들의 삶 질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질서 있는 뭐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의 수습이요. 대통령께서 중심에 서서 수습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하든지 힘을 실어주든지 하는 그 어떤 자세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두 분이 유의미한 합의를 보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보입니다. 1시간 정도 만났는데 유의미한 합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제 국회에 오래 근무도 했고 그럼에도 지금 탄핵 상황, 8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8년 전 상황은 뭐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뭐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해서 국가의 큰 불안 이런 걸 안겨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죠. 뭐 이렇게 수사나 보도가 논란을 만들고 국민의 요구가 비등하고 이런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 좀 전에 우리 조 부위원장님께서 국민의 삶에 뭐 질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 삶에 질서가 있으려면요. 약자들은 제도의 안정성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가장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대통령이세요. 이 대통령이 럭비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럭비공은 어떡하죠? 우리가 패스를 해서 들고 뛰거나 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기를 지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려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예측 가능하고 가장 안정적이라는 걸 여당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지금 일단 직무 정지, 특히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아침에 얘기했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가서 윤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닙니까? 1시간 정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계의 분들도 좀 약간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가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요. 지금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뭐 구체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뭐 구체적인 걸 좀 약간 추론을 한다면 추정을 한다면
오늘 아침에 새로운 사실이 보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사실의 일부를 또 직접 거론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주요 정치인을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잠시요. 예. 잠시만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올까요? 예, 오늘 아침 한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면 틀어주시죠.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탄핵 부결 당론을 결정했고요. 네. 본인이 노력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네. 탄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완전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입장이 바뀐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전에는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네. 아니면 대통령이 누구에게 휘둘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예.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오늘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예.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네. 속보에 의하면 판단 뒤집을 만한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라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속보부터 좀 전해주세요. 예, 판단 뒤집을 만한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당론은 못 바꾸겠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거라고 하셨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었죠. 그 독대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상혜 평론가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 결과를 저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당론 변경, 의원 뜻 따르겠지만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자, 제 의견은 업무 정지, 특단의 조치 없이는 타개 못해라고 했고요. 네. 큰 성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면서 좀 취재를 했는데 그렇네요.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지 않았다면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본인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본인이 체포의 대상자였던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위법하고 위헌적인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특히나 법조인 출신으로서 예.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개개인의 헌법기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검찰 또
경찰 관련 수사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또 군 검찰 인력도 파견받아서 합동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요. 군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군 검찰과 함께 합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총괄하고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 3부장이 김 차장과 함께합니다. 정확한 수사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사무실은 이곳 서울고검에 차려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 만큼 고강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네, 우선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여러 곳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본 뒤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검찰뿐이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다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직 고발 사건을 배당했고 경찰도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양상인데요. 군과 검찰은 함께 수사하기로 했지만 다른 기관들의 수사는 어떻게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경찰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인력을 120명 투입하는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또 YTN 취재 결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경찰의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 들었고요.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으로 배당하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보수사단은 1과와 2과로 나뉘는데 경찰은 안보수사단 수사관 120여 명 전원을 투입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합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여기에 더해 중대범죄수사과를 비롯해 특별수사 인력을 전담 수사팀에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부서로 대형 경제범죄는 물론 뇌물과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측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중대범죄수사과 등의 수사팀 투입을 검토하며 수사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경찰 지휘부와 대통령까지 고발 명단에 포함돼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경찰의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조 청장이 당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치 확인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YTN에 답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여 사령관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찰이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수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검찰 수사 속보 또 경찰 수사 속보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짚어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 때 한 발언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요. 당론은 따르겠지만 자기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론은 어총에서 뭐 갑론을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다수의 의사에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내 108명의 현역 의원 중에 친한동훈계가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에 친한계 입장에서는 당론 변경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군요. 그 얘기고 만약에 그 원내 대표부가 탄핵 표결에 전체 참석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이탈할 의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볼 때는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게 또 새로운 당내 분열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비상 그 계엄 이후에 그 당일 날부터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 체포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사실상 확인을 하는 바람에 수사 착수를 끓이던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그다음 대통령의 직권남용 중심으로 보던 검찰도 지금 내란죄 부분을 끌려 들어가서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관측이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 전체를 전제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파악하기로 주요 정치인 체포해서 수감하려 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에 정보기관도 동원했고 수방사 수감 시도도 했다. 그리고 관계자 증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권력이 별로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이 그 권력이 있는 사람과 상반된 의견을 낼 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통령의 말씀보다는 지금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와 관해서 말씀하실 때 파문이 한동훈 대표의 말로부터 비롯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힘든 게 지금 위헌과 위법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당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파문을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자, 정당의 당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법이나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 아래로 위임돼 가지고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위임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서 의원들에게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당론으로 강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못하게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면담한 결과를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대통령으로도 듣지 못했고 당론은 못 바꾸더라도 자신의 의견은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첫 입장을 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가 전화를 받았던가 그거는 한 적은 없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이합병을 전화했습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 이동상 예.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작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줬는데 한 번. 예, 지금 기억에 지금 다 정신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한 계엄이 선포되고 한 12시경. 네, 그 정도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 이제 직접 지휘를 한 계엄군이요. 거예요? 계엄 관할 지역에 들어가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예.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판단인데요. 아 예. 그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죠. 예, 그것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장애하고 방해했느냐 아니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저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치열한 법적 다툼,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 자료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왜 저 군 관계자들이 김병주 의원하고 앉아서 저런 대화를 하는지 저는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직접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한 겁니다. 개인적인 미팅에서 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김병주 사실은 의원이 야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죄 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국회를 봉쇄했느냐, 그다음에 체포조를 가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막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지금 개인적인 수레들을 저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기서 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동 상황을 물어봤다. 말씀하세요. 반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활동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저런 활동하는 걸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긴 국회의원으로서 간 거예요. 그리고 국방위 위원으로서 간 겁니다. 좀 빠르게 움직인 거죠, 남들보다. 물론 저분들을 국회로 불러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근데 저분들이 안 나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나온지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양심 선언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증인들의 육성을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저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하지만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계엄 당일부터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마침 YTN에서 출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어땠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 YTN에 가서 평론하면 안 된다. 자,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야당이나 일반 국민이나 이런 분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유독 여당에 속한 분들만 이걸 갖다가 너무 여유롭게 바라고 보고 있다는 것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셔야죠. 네. 어떻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좀 약간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조청래 부원장님.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은 예. 제가 동의하기 힘든데요. 예. 국회의원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활동한 걸 제가 불만으로 삼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게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을 예. 저렇게 경솔하게 풀어내는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군인이 지금 저거는 저렇게 생중계 출연해서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저게요, 법리검토 이전에 저 네. 화면이 나감으로 해서 사람이 받는 선입견이라든가 국민들이 받는 만들어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렇게 경솔한 분들이 군의 책임자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김상일 평론가님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격동돼 있고 더 힘듭니다. 예. 국민들과 똑같이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인 봅니다. 문제를 그렇게 저는 얘기하시면 안 심지어 위협을 느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부적절하다. 너는 그렇게 왜 느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뭐라고 그걸 얘기를 얘기하는 게 합니까?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공기를 이용해서 그런 내용을 설파를 하시는 걸 제가 얘기하는 아니 거지. 제가 겪은 예,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예.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지금 그 증언을 한 군인들에 대해서 네. 선입견을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경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저분들이 제3자로서 주장을 말하거나 예.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저분들은요. 실제 거기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거기에서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저분들의 미래가 걸린 데 있어서 충분한 자신의 고민을 통한 결단을 통해서 저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에서도 오늘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선관위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거였나요? 지금 세간의 관측은 그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 그간에 증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고 예.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선관위가 이 대목에서 부정선거와 연루가 돼서 나오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부터 해서 각급 선관위의 장들이 다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수사상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걸 했을 경우에 기각될 수 있어서 계엄의 수사권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어수룩하게 계엄을 지휘하고 주도해간 김용현 장관이라는 분이 예. 그런 말을 한 거를 저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상태에서 무슨 감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증명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맥락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네. 입증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 네. 조작을 통해서 무언가를 시도했다. 특히 국회의 지금 현 구조와 관련돼 가지고 이 현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져온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를 장악을 했잖아요. 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서 계엄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네. 실제로 벌써 법원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6건이나 그것이 고발이 됐고 예. 그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법부를 통해서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소수이고 그분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 계신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여야도 다수는 아니고 소수가 항상 선거 때 패한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큰 관심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입장 좀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회동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에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두 사람은 오늘 오후 1시 이후 한남동 관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은 채 1시간이 되기 전에 종료됐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등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붙이기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사람 회동에 앞서 오전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1분도 되지 않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또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평에 서서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과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서 반대 표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극명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의 갑론을박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설사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동훈 대표의 말씀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를 담아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직전에 결정하시니까요. 많은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네. 야당과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시각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속보를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장성급 장교의 직무정지를 단행했다는 국방부 대변인실의 속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자, 수도방위 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 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국군 방첩 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현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김병조 의원하고 인터뷰를 한 주의 육군 중장 이진우 곽종근 포함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요. 비상계엄 사태 뒤 연루된 군 간부 직무정지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네. 자,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의총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확정하거나 당론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부의 입김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당의 분위기상 중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당 사선 이상 중진들이 당론 변경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논의를 통해서 당론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존 당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뭐 아마도 의미하는 것일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론이 기존 방식대로 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소장파 의원 5분이 그렇습니다.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로 볼 때는 뭐 이탈표가 8표가 넘어서면은 탄핵으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7, 8분 가까이 돼요. 그래서 당론이 실효성이 있게 전개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 이제 탄핵안 표결이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이 돌았었고. 저는 이건 대통령과 추경호 대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고 심지어 체포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론 결정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는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당론을 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들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당론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대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런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지금 다른 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울타리가 돼서 내가 뒤에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의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당론은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엎으려면 의총에서 재논의를 해가지고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다수가 친윤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 구조상 이 당론이 엎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당론은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이탈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그냥 당의 이런 하나의 그냥 그 뭡니까 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 규칙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개개인의 국회의원에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 그다음에 법률상의 의무는 그거보다 상위의 개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문화인으로서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조직을 하고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따라주는 게 좋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된다면 자기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행위를 그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때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왜 국회를 방문하려 했을까? 그리고 방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을까? 여러 관측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스타일을 근거로 추측을 해보면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대국민 담화성명을 한번 검토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를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정치 상황이 확 변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국민 담화 형식보다는 문매를 맞더라도 국회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 선구사 기질이 발동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갈 계획이 없었다.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하려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계획에 있다면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우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들이 나오는데 연락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또 긴급 성명을 발표했었죠.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해야
해야 하고 수사해서 체포해야 되고 구금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죠. 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의 대표가 당연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탄핵 표결 내일 저녁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내일 근데 김여사 특검하고 같이 표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11일이었는데 당긴 거잖아요. 당긴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 방식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법의 거부권에 의해서 재표결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300명의 국회의원 재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본회의장에 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들어와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서의 제 의결은 그 재석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들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고 민주당만 참석을 한다면 김건희 특별법은 당연히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불참 전략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그 재석의 3분의 2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108명이니까요. 아예 참석 안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0명을 넘기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일단. 그리고 나서 나가는 거는 국민에게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양심이 있는 양심적인 그 표결 행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도 쉽게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본회의장에 들어온 상태에서 좀 더 상황을 편하게 만들어주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내일 탄핵안 또 김여사 특검 재표결 둘 다 당론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론 변경이 없다면 특검을 가지고 지금 특검법을 가지고 당론까지 걸고 들어가기는 좀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김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 본회의 부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참석을 하겠네요. 아마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래요? 불참 전략을 쓰더라도 오늘 분위기로 보면 이미 그 특검 탄핵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들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불참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불참하면 김여사 특검법은 또 탄핵 이후에는 당내 분열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슈 정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슈 정도가 한참 낮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반 국회의원의 그 긴장도라든가 이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대응하기가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럴 겁니다. 아마도 당론이 변경되어서 본회의장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자기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아마도 분리해서 뺄 수도 있겠죠. 하루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확신은 못할 겁니다. 8표 그래. 이상이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땐 두 개 다 본회의 부의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아까 이재명 대표 성명 녹취를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지금 계속 제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성사가 안 돼요? 성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왜 뭐냐면 지금 대표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왜 한동훈 대표는 만나지 않을 걸까요? 이재명 대표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술수를 쓰는 거죠.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점에서요? 지금 예.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수습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수습을 해서 말하자면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관철하고 처리할 건 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는 당론 논란을 두고서 분열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예.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려들겠습니까? 저는 두 분의 해동은 지금 정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론은 따르겠지만 나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 정치 지도자가 선택은 자기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 야당 지도자와 협의해서 뭐 협조하는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 말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의 모든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 상황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가면 본인들한테 굉장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감사 표시를 했어요. 정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빠르게 메시지를 내줬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걸 질서 있게 수습을 하면 이재명 대표와 대선 경쟁을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꾸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국민의힘 쪽이 아닌가. 지금 위법과 위헌이라는 그 이슈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쓰면 쓸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그 조사를 봐도 중도층의 분위기를 보면은 분명하게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 그리고 고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도 자당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적용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는 거죠. 뭐 예, 전방위적 예. 조치에 나선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 개헌의 건의 선상에 있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계엄 실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정부의 권한이나 사법부의 권한은 제약할 수 있지만 국회 권한을 제약하는 게 법률적으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추경호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은 좀 예. 이상하고요. 예. 물론 이제 계엄 해제와 관련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제대로 처신했느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참 나갔다. 예. 저는 거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예. 원내 지도부의 발을 묶는 정도의 정치 공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경호 대표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래요? 예. 편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 모습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군이 국회로 난입을 했습니다. 네. 여당의 대표가 그것을 두고 본다는 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국회의원들을 지금 체포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경호 대표께서 한 행동은 상당히 의심스럽게도 여당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방해한 듯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국회에 책임 있는 원내대표로서 네. 할 수 있는 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알았나? 인지를 했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 야당은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예.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당일날 그 의원들의 모임을 국회에서 하지 않고 당에서 여의도 그렇죠. 국회의사당 당사에서. 앞에 있는 여의도 당사에서 소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한동훈 본인은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혼선을 줬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한 가운데 그 내용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단의 조치 없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업무 정지해야 한다. 이 내용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또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내용들, 오늘 대통령과 만났지만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밝혔다. 이렇게 복수의 여당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국민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요청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대표가 의원들에게 한 말인데요. 과거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라면 이건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와 국회에 진입을 한 사안이라며 더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일단 때가 아니라고 했나 봐요. 그거는 뭐 지금 언론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저도 그 계엄 다음 날 바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다가 얘기를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 관리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어려워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 날이 갈수록 계속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이제 이게 수사 단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을 다투고 법리를 다투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어 논리가 작동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진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께서 뭐가 됐든 말씀을 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회의장 로텐도홀 본회의장 맞은편인데요. 지금 뭐 취재기자들 또 촬영기자들 모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총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체포 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그 이번에 지금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요.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대표, 의원실 국회의장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국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보여지게 지금 저 명단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 심지어 야당 내에도 강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하고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와서 저건 과도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심지어 여당의 대표를 거기 범주에 집어넣어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했다? 그거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솎아내려고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은 심각한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 때가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뭐죠? 그 불안한 국민들의 삶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회에 헬기가 내리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표시를 해주세요. 예. 이게 지난 3일 밤에 있었던 그 당시 화면을 지금 오른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를 포함했을까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저도 의아한 대목입니다. 의아한 대목인데 아마도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당과의 의견 불일치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경각심이라고 그거 보세요? 말고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회의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체포조가 한동훈 대표 방에 잠복해 있다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화면으로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 화면 볼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화면이 있는 것이고 물론 저거는 수사를 통해서 실제 그랬는지 등을 밝혀줘야 되겠지만 계엄군의 익명의 계엄군의 이야기들도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일부에서 특수부대원들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보니까 북한 작전인 줄 알았는데 도착하니 국회였더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마지 못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 하지는 않았다. 하려고 했으면 10분 내에 가능했지만 하지는 않았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와 다른 사람은 체포를 한다? 그건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창피하게도 타국에서 아무리 강대국이라지만 타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심각한 오판을 했다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미국의 그 외교위원회에서 28년간 복무를 했던 셔먼 의원이라는 그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동맹이지만 동맹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는 미국은 동맹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강한 주장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책임 있는 말과 행동들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차분하게 지켜보겠죠. 네, 그렇군요. 이 관련 보도에서는 이 국정원의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이를 뭐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제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대통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했지만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국회 내부의 CCTV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군 지도자들의 증언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공수처라든가 경찰, 군,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면 정치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국격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 불안, 걱정을 감안해서 수사본부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것 같은데 그건 뭐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다. 오늘 이 최근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또 탄핵되면 당이 소멸될 것이고 내정 책임 총리에게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속히 대국민 사과하고 거국 내각 구성해서 책임 총리에게 내정 일체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기 바란다.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발언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뭐 해법을 제시를 한 건데 뭐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근데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의 저 말씀도 하나의 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지만 원칙에서는 상당히 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탄핵이 안 되려면 뭐부터 했어야 되냐면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책임자의 처벌 같은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게 진행되는 모습,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여당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런 얘기들이 다 국민한테 어떻게 보냐면 지금 국면을 넘기고 모면하려는 하나의 수들로 계속 읽히고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게 만약에 여당이 책임 있게 처음부터 했다면 저런 것도 국민들은 저런 방법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와 탄핵 이런 세 가지 안 중에서 그럼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 이 시기에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탄핵이 되면은 헌재 판단이 있고요. 바로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죠. 뭐 법적 조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단계로 이행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하야하고 임기단축하고 탄핵밖에 없는데요. 네, 하야의 경우는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야하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이 가능할 텐데 국민의힘은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탄핵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면 탄핵까지 6개월 걸렸어요. 직무정지 6개월 걸리고 그로부터 60일이니까 8개월 뒤에 사실은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장 하야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시 8개월은 짧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한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태 수습에 관련돼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고 가장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임기단축 개헌인데 네, 네. 요거는 제가 볼 때 뭐 어찌됐든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없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봐요. 지금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들의 분노 수준이나 지금 논란이 되는 다툼의 여지로 볼 때 이게 시간을 조금 더 끄면 이런 방안을 국민들께 설득하고 뭐 실행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군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네네.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한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잠깐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또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 대표. 의총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로 복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만남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로선 특별한 추가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탄핵 반대라는 기존의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 뜻에 따라 이뤄지겠지만 국민이 판단할 거라 말했습니다. 또 어려운 결단이지만 대통령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을 만한 말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은 지난 3일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국민 불안이 있어서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한 대표의 이번 설명은 앞서 오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그리고 대통령과 만난 이후 추가로 내놓은 입장입니다. 네, 계엄 당일의 진상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파장이 더 커지는 모양새죠. 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서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원 김병기 의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의 주장을 세세히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2차례 전화가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면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차장은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석 의원의 친형 김민웅 교수, 권순일 전 선관위원을 비롯한 선관위원들과 노총 위원장의 이름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 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지 지시를 전하자 홍 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조 원장이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동석한 조 원장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한 대표 등의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오후에 긴급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고 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서 한때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죠. 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지만 앞서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때 국회 입구에 모였습니다. 의원들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채 내란 속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규탄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데다가
법적으로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출입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도 별도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에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잔디광장과 국회 운동장에 헬기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버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국민의힘 의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는데요.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더 크게 떨어졌다고 하죠. 네, 요거는 그 전에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차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6% 전체는 그렇고요.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사태 뒤인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로 바꿔서 보여주시죠. 네, 13%까지 떨어졌고요. 이 기간 부정평가는 80%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상계엄 이 사태를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일날 이게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답게 높은 민의가 있잖아요. 다들 불안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본시장을 축으로 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사실은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외교 안보보다도 그게 더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걸 국민들이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오전부터요. 그 탄핵 관련 당론에 대한 이견들이 이제 당내에서 표출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당사자들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제 자기 방어적인 논리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양심선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방어권 행사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법적 다툼에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강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성격 자체가 더 혼란스럽고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난 3일간 했던 조사보다는 앞으로 5일이나 일주일 뒤에 이게 더 나쁜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걱정되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엄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체 평균의 중도층을 보면은 훨씬 지금 안 좋은 사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일 단위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평균은 긍정이 16%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도층은 10%입니다. 1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일로 본다면은 중도층은 10% 이하로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군이 오늘 그 직무대행, 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제2의 계엄 명령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으로부터도 지금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 그래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이 한 주 전보다 5%포인트 내린 27%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도 같이 보여주세요. 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29%, 한동훈 대표가 11%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장내 정치 지도자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정당 지도는 국민의힘이 5%포인트 떨어졌네요. 네. 그 이제 이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보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실이 잘못 가더라도 당이 중심이 돼서 상황을 수습하라는 요구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도 5% 정도 떨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장내 지도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 11%네요.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 수준을 반영한 거다. 이건 아프게 봐야 됩니다. 장내 지도자 그래픽으로 한번 바꿔주시죠. 이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37%의 지지분이 못 받고 있는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희망조차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군가를 세워서 영웅은 난세에 탄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영웅을 만들어낸다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좋은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11%뿐이 안 나왔다는 게 지금 국민이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11%뿐이 못하는 거거든요. 당 내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요번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결단력 있고 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국민들에게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의 지지를 거기에 결부시킨다면은 상당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그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디에 함몰이 돼 계신 걸까. 대통령에 대한 집착인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조청래 부원장께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 날 믿어달라고 했는데 사태 수습을 하기에는 당내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당내에서 다수를 점하는 진윤들은 어쨌든 이분들 대부분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갇히는 게 싫으니까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가 중심이 돼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명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치면 내가 사태 수습을 해서 국민들 마음에 맞게 대책을 내놓고 실행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아까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 때도 제가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올 거다라고 아프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3, 4일 지나면서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고 아프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요. 키를 들고 있는 국민의힘 의총이 지금 이 시각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도 자기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